올해 2023년 지금 3월까지 발사한 횟수가 총 27회라고 합니다.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책인 삼축 체계가 취약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죠.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69발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거의 6발씩 쏜 수준인데요. 거기에 모자라서 올해 2023년 지금 3월까지 발사한 횟수가 총 27회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 달에 9번꼴로 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량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발사하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흔히 미사일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종류의 미사일이죠.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수중 핵무기로 불리는데요. 핵탄두를 장착한 드론을 물속에서 폭발시켜서 방사능에 오염된 핵쓰나미로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중 핵무기는 부산이나 진해, 우리나라의 해군기지가 있는 곳에 타격이 가능한데요. 해군기지는 미군 증원 인력이 모이는 곳이자 물자가 집결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곳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군 항공모함 전단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북의 수중 핵무기는 러시아의 포세이돈 무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포세이돈 무기는 바닷속에서 폭발하면 500m 높이의 쓰나미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500km 내에 있는 모든 생물이 절멸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북한의 이번 수중 핵무기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차, 저수지, 골프장 호숫가, 잠수함, 이동식 발사 차량, 야산 땅속 등 쏠 수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막 여기저기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쏠지를 모른다는 게 핵심인데요. 미사일 발사 위치와 방식이 다양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핵 발사를 탐지하고 이에 대해 선제 견제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북한이 탐지와 요격을 피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책인 삼축 체계가 취약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운용 능력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왜 이렇게 많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사일 발사 자체가 국가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부터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그냥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미사일을 개발하고 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계속 해오던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본인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1년 북한 제8차 당대회 결정사항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결정 및 발표했는데요. 이때 정한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 핵탄두 소형화, SLBM 개발 및 발전, 정찰위성 발사, 드론 개발.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술핵 운영 능력을 점검했다, 핵 공격 능력을 확인했다 등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시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부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최근에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처럼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만드는 미사일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한 기가 100에서 2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500에서 10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 300에서 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걸 계속 쏴대고 있으니 돈이 남아날 리가 없겠죠. 2017년에 11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17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최대 비용이 3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당시 시세로 쌀 790만 톤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북한 주민이 5년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GDP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GDP 대비 국방비 투자 비율이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은 국방비에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 많은 돈을 미사일을 통해서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개발하다 보니 미사일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전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3세계 국가에 미사일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탄도미사일만을 비대칭 전략 일환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약 39개국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탄도미사일은 정치 군사적인 핵심 방어체계이자 경제적인 주요 수입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한 바다의 조업권을 팔거나 석탄을 밀반출시키거나 사이버 웨어버리를 통해서도 돈을 추가적으로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이런 짓거리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국가 내부 단속 및 외부 영향력 확대입니다. 북한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코로나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70%나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사이에선 아사자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2022년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2023년 경제정책에서 12가지 고비 가운데 먹거리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항상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밥 먹을 돈으로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식량에 따른 민심의 악화는 북한 사회의 고질병인데요.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외부 다른 나라와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 사회 내에서는 전쟁이 곧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감으로 인해서 기댈 수 있는 곳이 국가밖에 없는 겁니다. 즉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북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히 발전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모든 나라를 핵미사일로 조준할 수 있으니 국제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북한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핵 들고 있으니까 나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나 밥 좀 줘.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는 식량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공조를 받을 건 다 받고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핵을 개발해도 결국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위협은 고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3월 24일은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 등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